반갑습니다. 동학과학 수업을 하게 된 LT입니다. 뭐 보던 친구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도 있고 다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는 이제 내신 대비를 시작하는 10월 전까지 대부분 아주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통합과학이 뭔가 얘기를 좀 해보자. 우리가 과학이라는 분야가 물화생지라고 하잖아. 물화생지. 그래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리만 학자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써주고. 자, 이렇게 4개의 분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라기보다는 올해 수능 보는 친구, 내년 수능 보는 친구들까지, 그러니까 선배님들까지는 이과를 갈 예정인 친구들, 선배들은 이 과학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2, 2가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보통 2학년 때, 1학년 때는 똑같이 통합과학을 배우고 2학년 때는 과학을 1과목을 배우고 3학년 때는 2과목을 배우고 이런 식인데 이 4과목을 다 배우는 건 아니고 3과목 정도 배우는 것 같아, 학교마다. 보통 남자 학교는 물리가 필수고 여자 학교를 갔을 경우에 생명과학이나 화학이 필수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랬다 이거야. 근데 지금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선배들부터는 이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었지. 그래가지고 통합과학을 1학년 때 하는 건 똑같지만 수능을 이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 2가 아예 없어졌어. 1, 2가 아예 없어졌고요. 물화생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 학기에 배웁니다. 무섭죠? 1년 배우던 과정을 한 학기에 배웁니다. 그것도 이 중에서 뭐 좀 빠진 부분들이 있겠지. 그런 거는 나중에 3학년 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은 이걸로 보지 않고 통합과학으로, 그리고 통합과학은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모두 다 보게 됩니다. 무섭죠? 이 중에서 문과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그래서 통합과학은 잘해야 돼. 내가 만약에 문과대학을 간다고 해도 뭔가 전과목 1등급을 만들어서 내가 서울대 가겠다. 그게 아니더라도 과학이 최소 2등급 정도는 나와줘야지. 수능은 아직 9등급인 걸로 알고 있거든? 맞을 거야. 내신은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이렇게 나눴다고 하면 지금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를 상대평가로 나누고 있어, 내신은. 그리고 막 지금 과학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과학이 예전보다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선생님이 보이는 거와 달리 나이가 좀 있어요. 선생님이 수능을 볼 당시에는 이런 선택 과목이 한 과목 선택이었습니다. 한 과목 선택, 그리고 1학년 때 배우는 우리는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 그래서 공통과학을 문이과가 다 보고 공통사회를 문이과가 다 보고 이과는 2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봤었어. 근데 지금 막 바뀌었어. 정말 나 졸업하자마자부터 바뀌어가지고 내 수능이 마지막이었어. 그래서 우리도 재수하면 난리 난다 그랬었단 말이야. 우리가 딱 끝나고 나서 우리 후배들부터는 어떻게 봤냐면 과학 2과목 선택해서 봤어. 그 다음에 과학 3과목 선택해서 봤어. 1, 2 섞어서 3과목 선택. 그 다음에가 이제 2과목 선택으로 바뀌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는 또 다시 선생님 어렸을 때처럼 바뀐 거야. 이건 왜 그랬을 것 같아?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애들이 너무 과학적 상식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시험을 보면 적어도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만큼은 과학을 알고 가잖아. 내가 문과를 가더라도, 그치? 근데 이걸 안 하고 과학만 하고 문과는 사회만 하고 이렇게 하면 문과 학생들은 과학을 아예 모르고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사회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상식을 좀 쌓아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 그리고 이제는 문이과가 사실은 내가 문과이과라고 계속 나눠서 말하지만 문이과 통합이래. 그래서 내가 만약에 통합과 통합사를 다 잘 봤는데 통합사를 더 잘 봤어. 난 이과형 인간이지만 문과로 갑자기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럼 대학 지원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물론 학점은행제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여튼 그럼 학교 얘기는 나중에 차차 또 해줄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사실 나보다 부원장님 더 많이 알고 계셔.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여쭤봐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통합과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적어도 한번 자, 지금 고3인 어떤 오빠가 동생한테 조언을 해줬대. 완자를 10번을 보고 10번 문제를 풀면 내신은 100점이야 이렇게 말했대. 그 정도로 나는 세상에서 과학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완자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어떤 선생님들이 만든 자체 교재도 좋을 수 있지만 나는 그래, 나는 완자 약간 신봉자야. 그래서 우리가 교재가 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통합과학 2번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최소 2번은 듣고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어. 잘 못한다면, 근데 너무너무 잘한다. 난 진짜 과학 신이야. 그러면 통합과학만 한번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11월부터지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둘 중에 하나는 꼭 듣고 갔으면 좋겠어. 이게 통합과학에도 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내가 이과를 진학할 경우에 또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돼.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 그러면 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3월부터 그냥 바로 내신 대비입니다. 쭉 내신 대비, 그리고 방학 때 잠깐 시간이 있는데 이 방학 동안에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다 나갈 수 있겠어. 일부분만 배우겠지. 그러고 나서 2학기 또 내내 시험 기간, 그 다음에 겨울방학부터 2학년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2학년 거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못 알아듣더라도 한 번은 듣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알겠죠? 그래서 통합과학 마치면 이제 내신 대비하고 내신 대비 이후에 이제 물론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어. 우리 학원에서는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어쨌든 시험 끝나고 나서 투과목이라고 할게. 그냥 투과목 원과목이지. 원과목 하나를 좀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 알겠지? 내가 너무 자신있고 난 무조건 문과야 그러면 통합과학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 너네는 물화를 중에서 하나는 꼭 듣고 갔으면 좋겠어. 지금 다시 들을 때 진짜 열심히 들어야 돼. 이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겠다 생각하고 이거는 뭔가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너희는 지금 만약에 통합과학을 한 번 더 들을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일단 이런 얘기 했구나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완자를 이용해서 단어를 나갈 건데 이름이 통합과학이잖아. 자, 우리 선배들은 이게 나눠져 있었단 말이야. 같은 분야가 아무래도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통합과학부터는 말 그대로 통합이 돼 있어. 자, 일단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뭔지 잠깐만 설명을 할게. 자, 물리학이라는 거는 뭐 힘이라던가 에너지라던가 운동이라던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랑 관련 있는 과목이야. 그래서 뭐 전기도 에너지지. 그래서 전기라던가 등등. 그 다음에 화학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데 물질의 성질이었든지 변화가 어쨌든지 이런 것들 우리 아는 원자라던가 분자라던가 아니면 화학 반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화학입니다. 생명과학은 생명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였죠. 생명체라고 하면 단세포 생물들 있잖아. 단세포 생물, 미생물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이라던가 식물이라던가 이거 말고도 사실은 생물이 되게 많지. 뭐 곰팡이, 버섯, 뭐 등등등. 그리고 이 생명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까지도 생명과학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지구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지구 내부라던가 아니면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라던가 아니면은 지구 공기 바깥쪽의 우주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대해서 배우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나의 사실 과학을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놨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통합과학은 한번 보자. 차례를 한번 볼게요. 차례. 차례 보면 맨 처음에 과학의 기초, 이거는 물화생지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보면 측정하고 뭐 기본량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 포함된 내용이고, 밑에 2단원 물질과 규칙성. 물질 나왔네. 왠지 화학일 것 같잖아. 그치? 자, 자연의 구성 원소니까 화학인 것 같은데 1.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우주요? 우주면 지구과학 아니야? 근데 이 원소를 만드는 과정 자체는 또 물리거든? 물리학이야. 근데 원소니까 화학이잖아? 이딴 식으로 합쳐져 있다. 그 다음에 지구면 지구과학. 생명체를 구성하는 생명체는 생명과학. 원소면 화학. 이게 또 섞여져 있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과학. 알겠죠? 그러나 또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가면 이 선생님이 4분이 들어와. 지금 선생님 2분 들어와서 2개씩 나눠서 들어오시잖아. 그치? 근데 4분이 들어오십니다. 과학 선생님 4명이야. 이 선생님들이 한 타임씩 맡아서 하는데,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여기서 물리에 더 가까운 쪽은 물리 선생님, 화학에 가까운 쪽은 화학 선생님, 그 다음 지구랑 좀 관련된 지구과학 선생님 이렇게 나눠가지고 4분이 수업을 해.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전에는 통합과학이라고 통으로 했었는데 지금 1, 2 이렇게 나눠지면서 적어도 1은 1학기 때 배웁니다. 2학기 걸 막 끌고 와서 시험을 보고 그러진 않아. 다행이지. 예전엔 그렇게 했단 얘기야. 너희의 선배들께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1학기 때 1을 배우고 2학기 때 2를 배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죠? 자, 밑에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 여기는 원소의 주기성, 이건 화학이고, 화학결합과 물질 성질, 화학이고, 그러니까 이건 화학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야.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 1은 지구과학 선생님이 가르칠 거고, 2는 생명과학 선생님이 가르칠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전기적 성질, 요것은 물리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쭉 해서 보면 통합과학 1에 3단원이 있고, 밑에 보면 통합과학 2에 3단원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랑은 주로 물리화학 기준으로 필요한 꼭 어려운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내용 포함해서 그렇게 수업 진행할게요. 일단 오늘은 사실 요즘에 이게 그 1단원의 과학의 기본량 요 단원이 처음 들어간 단원이거든? 올해 그러니까 통합과학도 교과서 바뀌었을 거 아니야? 처음 들어간 단원이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당황을 해가지고 시험을 진짜 게으르게 냈어. 중간고사 때. 그래서 애들이 딴 거 다 잘 맞았어. 왜냐면 선행을 막 해놨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이건 기출도 없어. 그래가지고 1학년 애들이 요 1단원을 다 망쳐가지고 왔습니다.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이 1단원만큼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돼. 자, 근데 2단원, 3단원 다 배우고 나서 1단원을 하면 더 쉬워서 나는 일단 2단원을 먼저 나갈게요. 자, 2단원 우주 초기 원소 생성 32쪽입니다. 미쳤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네. 다 썼지요?
자, 스펙트럼의 종류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거기 세 개 줄칠게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자,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줘. 자, 여기에 별이 있어. 이 별은, 빛을 내고 있는 별은 우리 주변에서 누구밖에 없어? 태양밖에 없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애를 별이라고 하는데 우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태양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별들은 굉장히 멀리 있겠지. 자, 이 별은 고온이야.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지만 태양의 중심 온도는 1000만 K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온이야. 자, 이 고온의 별에서 뭔가 빛이 나와. 발열 이슈로 꺼져가지고 여기부터 다시. 자, 고온의 별에서 나온 빛을 갖다가 분광기를 통과를 시키잖아? 그러면 얘가 쫙 빛이 갈라지면서 스펙트럼이 나타나. 자, 근데 이 스펙트럼을 봤더니 어떻게 되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어머 무지개. 자,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을 갖다가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 이걸 뭐라고? 무지개처럼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단 말이지. 자, 근데 이 고온의 별에서 나온 빛이 여기에 있던 성운이 뭐냐면, 성이 별 형자고 운이 구름 운자다? 근데 얘는 별은 아니고 약간 구름 같은 건데, 구름은 원래 수증기로 만들어지지만 우주엔 수증기가 없을 거 아니야. 얘는 그냥 먼지야, 한마디로. 우주에 있는 그런 성간물질이라고 하거든. 성간물질. 우리 2학기 시험범위제 2학기 시험범위에 이런 별에 대해서 좀 더 배울 건데, 자, 어쨌든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모여있어. 성간물질은 다 먼지와 티끌 혹은 어떤 기체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막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거야. 근데 얘가 그냥 성운 아니고 고온의 성운인 거지. 고온의 성운이면 이 고온의 별에서 나오는 이 빛을 갖다가 지가 흡수를 했다가 방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얘가 빛을 방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분광기를 딱 통과를 시켜. 그러면 여기서 또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자, 얘가 방출할 때는 얘처럼 고온의 별처럼 막 모든 빛이 나오는 정도의 힘이 아닐 거 아니야, 얘는. 왜냐면 얘가 흡수한 것 중에 지가 방출하는 거니까 지가 가진 이 원소, 자, 이 기체가 원소란 말이야. 어떤 원소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지가 가진 원소만큼의 빛을 선으로 방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노란색도 하나 있고 뭐 파란색 2개가 있고 막 이딴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 2학년 때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선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자, 여기서는 이제 선 스펙트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방출 스펙트럼만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방출 스펙트럼이랑 흡수 스펙트럼이 다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일단은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야. 내가 그랬잖아. 얘가 이러면서 있다가 방출 이렇게 해서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죠? 뭐만큼? 얘가 가진 원소의 빛만큼. 그래서 우리 그 2학년 때 불꽃색 할 때 뭐 예를 들어 나트륨은 노란색 선이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물질마다 그 선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배웠잖아. 그거야. 그래서 얘 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다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고온의 별에서 또 여기에 성운이 있는데 얘는 얘 정도로 좀 고온의 성운이 아니야. 그냥 저온의 성운인 거지. 자, 저온의 성운은 얘가 만약에 빛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흡수해서 지가 방출할 만큼의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고온의 별의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지가 가진 원소만큼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빛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냐? 자, 무지개야. 왜냐면 이 빛 자체는 제 거니까 주, 노, 조, 파, 남보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개인데 여기에 얘가 가진 원소만큼의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컬러선. 얘는 무지개 속에 검은 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쪽쪽 빨아먹잖아. 흡수했잖아. 그래서 이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가 이렇게 3개가 됩니다. 하나는 연속 스펙트럼, 하나는 방출 스펙트럼, 하나는 흡수 스펙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이 다 까맣고 컬러선이고 얘는 무지개 속에 까만 선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32쪽 볼게요.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거나 에너지를 잃을 때 특정한 빛의 파장이 흡수되거나 방출되어 주식에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되어. 그래서 얘는 특정한 빛이 방출된 거고 얘는 특정한 빛이 흡수된 거고 그치? 자, 이렇게 해서 고유의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자, 밑에 연속 스펙트럼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 줄칠게.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 그래서 실제로 우리 LED 전구에서 나오는 빛도 이렇게 분광기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 다음 스펙트럼으로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다음 무지개 이렇게 써주세요. 무지개. 그래서 백열전구에서 방출되는 빛, 고온의 별에서 방출되는 빛 이런 건 연속 스펙트럼. 밑에 흡수 스펙트럼. 아까 저온의 기체를 지날 때는 흡수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무지개에 검은 선이 나타납니다. 연속 스펙트럼에서 검은색의 흡수선 줄칠게. 검은색의 흡수선. 그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거기에 검은 선까지 나타나면 이건 저온의 기체가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기체가 특정한 빛을 흡수해서 나타난다. 알겠죠? 자, 왼쪽에 이제 고온의 기체 방출 스펙트럼 검은 바탕에 여러 개의 밝은 방출선 줄칠게. 검은 바탕에 여러 개의 밝은 방출선. 고온의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특정한 빛의 파장을 방출한다. 그래서 별 주위에 있던 고온의 성운에서 방출하는 빛 아니면 어떤 원소가 높은 온도에서 방출하는 빛 이게 뭐였어? 불꽃색이지. 불꽃색. 그 불꽃 반응을 해가지고 이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자, 밑에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과 같은 원리의 예를 보면 나트륨 전등이 있는데 나트륨 전등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터널.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터널에 보면 노란색 등이 쫙 있단 말이야. 그게 나트륨 등이거든. 걔는 이 방출 스펙트럼처럼 이 나트륨을 태워가지고 나오는 빛을 보여주는 거야. 다 노랗지 색깔이. 불꽃놀이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불꽃색 걔네들 있잖아. 걔네들 불꽃색 있는 그 금속들을 이 폭탄에다 같이 넣어가지고 던지는 거야. 그럼 폭탄이 터질 때 걔네의 불꽃색이 쫙 보이면서 그게 사실은 이 스펙트럼이 한꺼번에 보이는 거지, 그치? 분광기를 안 해봤으니까 한꺼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오로라가 뭔지 알아? 막 이렇게 커튼처럼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무지개가 커튼같이 생긴 거 있잖아. 그 오로라인데 포함된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 색깔로 나타납니다. 자, 밑에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다. 이 위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색깔을 의미하는 거고 파장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수소 봐봐. 수소랑 탄소랑 선의 위치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이랑 방출 스펙트럼이랑 비교해보면 똑같죠. 그죠? 그래서 같은 원소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같습니다. 알겠죠? 밑에 줄 칠게요. 동일한 원소의 경우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같다.
더 얘기를 했냐 이거야. 자, 책에는 없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우주론입니다. 잘 들어봐. 우주론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논쟁을 한 거야,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인 방법으로 논쟁을 했겠지. 걔네가 막 우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야, 뭐 지구가 돌아, 아니야, 뭐 하늘이 돌아,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막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어. 이제 똑똑해진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우주는 정지해 있다는 파가 있었고,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파가 있었어. 우주는 정지해 있다. 근데 우주 정지해 있다고 한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누구? 아인슈타인. 그럼 왠지 이게 답일 것 같잖아. 자, 근데 이 우주를 팽창하고 있다고 말했던 어떤 아저씨 둘이 있었는데 얘네들 맨날 싸웠어. 자꾸 증거를 대면서 막 싸웠단 말이야. 근데 이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등장을 하고 나서 이 논쟁은 끝났습니다. 자,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는 맨날 별만 보는 사람이야. 우주를 계속 쳐다보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블 망원경이 이 아저씨 이름 따서 만든 거야. 자, 근데 허블 아저씨가 뭐를 발견하냐면 어떤 은하, 우리 은하 말고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 은하는 뭐냐면 3학년 거 거기 다 배웠어야 하는데, 은하가 뭐냐면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아주 작은 부분이야. 이렇게 우리 은하가 생겼거든. 태양계 여기 요만하게 들어가 있는 게 이 태양계야. 그러니까 이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막 몇십만 개가 있대. 이렇게 큰 덩어리 이제 은하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는 진짜 이름이 우리 은하야. 아워 갤럭시야. 그런데 우리 은하 말고도 이 외부에 다른 은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허블 아저씨가 이 은하를 계속 지켜봤거든. 그랬는데 이제 걔네들의 스펙트럼을 봤어. 그랬더니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선이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이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요만큼 움직였잖아. 그치? 이게 움직여. 빨간색 쪽으로 자꾸 움직이더라는 거야. 이 빨간색 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적색편이라고 해. 적색 쪽으로 기운다 이런 뜻이거든. 적색 편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허블이. 그러면 또 더 멀리 있는 은하를 봤는데 이 적색 편의가 더 빨리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적색 편의가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 이거 지우지 말걸. 지웠어. 도플러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는 이름은 몰라도 되고 그냥 이런 게 있다만 알면 돼. 뭐냐, 예를 들어서 소리는 높은 소리가 파장이 짧은 거거든.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많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낮은 소리가 나면 파장이 길다는 거고 에너지가 적다는 거야. 자, 근데 저 멀리서 오토바이가 옵니다. 너네가 잘 들어봐. 선생님 오토바이 그냥 겁내 잘래. 잘 들어봐. 잘했지? 자, 차이점이 뭐야? 물론 당연히 커졌지. 오면서 자, 차이점이 뭐냐? 야, 여기서 다가올 때는 소리가 높아져. 그지? 그 다음에 멀어질 때는 낮아진다고. 근데 아까 높은 소리는 에너지가 많은 거고 낮은 소리는 에너지가 적은 거고, 높은 소리 파장이 짧은 거고 낮은 소리 파장이 길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떤 물체가 다가오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짧아지는 거야?
다시. 자, 다시. 자, 높은 소리가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파장이 짧아. 아까 이거 물결 해줬잖아. 파장이 짧아. 근데 얘가 오토바이가 다가올 때 소리가 높아졌잖아. 소리가 높아졌다는 건 뭐라고? 파장이 짧아졌다는 거고 에너지가 커졌다는 뜻이라고. 근데 얘가 멀어져. 아래로 내려가잖아. 소리가 낮아졌어. 그럼 파장이 길어진다는 거고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뜻이야. 됐어? 그러니까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지고 가까워질 때는 파장이 짧아진다고. 됐어? 자, 근데 이거를 빛으로 했을 때 우리 빨간색이 뭐라고 했어? 에너지가 작은 거고 파장이 긴 거라고 했잖아. 그 다음 보라색이 에너지가 큰 거고 파장이 짧은 거라고 했잖아. 근데 어떤 은하를 봤는데 이 선이 빨간색 쪽으로 갔다 그랬잖아. 그럼 파장이 길어진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더 멀리 있는 애는 더 빨리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걸 허블이 발견합니다. 적색 편의를 통해서 자꾸 은하가 중심 없이 계속 다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은하랑 얘랑도 멀어지고 우리 은하랑 얘랑도 멀어지고 얘네들끼리도 멀어지고 하면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 뭐를 통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네. 그치? 그렇지 않고서 얘네가 어떻게 멀어져? 그래서 허블이 그걸 발견해. 우주 팽창의 증거를 발견한 거지. 됐어? 우주 팽창의 증거를 발견했어. 그게 뭐라고? 적색 편이었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했지만 이거는 틀리고 이 말이 맞은 게 된 거야. 됐죠? 자, 근데 그래, 우주가 커지는 거 인정. 근데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 자, 하나는 정상우주론이라고 해.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가 자꾸 커지면서 뭐가 달라진다는 건데 하나씩 볼게. 정상우주론. 정상우주론을 말한 사람은 호일이라는 아저씨야. 이름이 호일이 뭐냐? 저 호일이라는 아저씨야. 근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요렇게, 이게 은하야. 내가 별로 그렸지만, 자, 요렇게 있었대. 근데 우주가 팽창하는 건 인정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커지면 이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니야. 이건 허블이 발견한 거니까 인정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얘네가 거리가 멀어지면 이 사이사이에 새로운 은하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자, 우주 크기는 증가하는데 그 다음에 질량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일정해진다는 거지. 밀도가 뭐야? 빽빽한 정도. 이 빽빽한 정도가 어쨌든 커지면 그 사이에 별이 생기니까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다르지 않게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것들이 가까이 붙으면 따뜻해지는 거고 멀리 떨어지면 추워지는 거거든? 근데 이 떨어진 정도가 다 똑같다는 거 아니야, 밀도가 같다는 건.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런데 갑자기 가모프라는 아저씨가 나와. 가모프. 자, 이 아저씨 뭐라고 하냐면, 그래, 자, 우주가 커지는 거 인정. 근데 여기서 은하가 만들어진 이후로 우주는 커지지만 여기에 뭐가 더 생겨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증가하는 게 맞고, 근데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가 오히려 어떻게 돼? 앞으로도 감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온도도 감소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아마 얘네들은 어떤 한 점에 있었을 거고, 한 점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때 초기에 만들어진 애들이 더 이상 많아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호일이 이 아저씨한테 놀립니다. 야! 깔깔깔. 그럼 옛날에 여기에서 빅뱅 일어났다는 거야.
큰 폭발이를 썼던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그거 좋은데? 빅뱅 우주론. 이름은 이 아저씨가 지어준 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 다른 말로 중등에서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배웁니다. 자, 너네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빅뱅 우주론이 나올 거예요. 대폭발 우주론이 아주 요만큼 나와. 이 정도 나오지 않고 아주 요만큼. 자, 알겠죠? 이게 우주의 역사야. 그래서 빅뱅이라는 거냐 겁나 놀렸는데 실제로 이게 맞았어. 그래서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란 말 되게 많이 들었잖아, 그치? 빅뱅 이론이라고 하면 들려. 알겠지? 빅뱅 이론은 영화 제목이야. 빅뱅 이론 아니야. 빅뱅 우주론.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알겠죠? 이게 우주론의 역사입니다. 33조. 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구성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대. 자, 구성 원소의 종류 줄치고 질량비 줄치고 둘 다 별표 한번 쳐주자. 자, 구성 원소의 종류가 생기는지는 이미 알고 있어. 왜? 원소마다 이 선이 다 다르다고 했지. 자, 근데 질량비도 알 수 있대. 자, 원소의 종류, 별빛의 스펙트럼을 원소의 스펙트럼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원소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그 다음 줄쳐 선의 위치, 개수, 굵기. 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달라. 그래서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위치가 같기 때문에 이 위치, 개수, 굵기를 다른 원소의 스펙트럼이랑 비교해보면 여기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 이거야. 자, 밑에 탐구 자료창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이 있어. 이래서 새 책이 있어야 돼. 너 네 책 봐. 33쪽의 책 봐봐. 컬러로 봐야 이게 또 이쁘단 말이야. 자, 그림은 백열전구 기체 방전관. 기체 방전관은 뭐냐면 여기다 기체를 넣고 전기를 찌리리 해가지고 약간 불을 태워주면 얘네가 빛을 내. 그 빛으로 분광기를 통과시켜서 선을 봤다 이 말이야. 기체 방전관을 분광기로 관측한 스펙트럼과 A, B의 스펙트럼입니다. 별 A를 한번 볼게. 밑에서 두 번째 있죠? 별 A의 선의 위치에 따라서 점점점이 되어 있어요. 별 A의 점점점을 따라갔을 때, 자, 맨 위에 있는 수소 한번 보자. 자, 수소의 선이 모두 별 A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안 들어가 있으면 얘는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헬륨의 선이 별 A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나트륨의 선이 별 A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칼슘의 선이 별 A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 한 개라도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별 A는 어떤 원소들로 된 별이다? 수소와 헬륨과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별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별 B 한번 해볼게. 별 B. 수소의 선이 별 B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네. 헬륨의 선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나트륨의 선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칼슘의 선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별 B는 뭐다? 수소랑 칼슘으로 되어 있는 별이다 이거지.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떤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얘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지금 뭐라고 했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원소의 종류도 알 수 있고 질량비도 알 수 있대. 자, 질량비는 뭐를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선폭이라고 해야 돼. 선폭 혹은 세기라고 해야 돼. 이걸 실제로 어떤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애가 수행평가에서 스펙트럼에 뭐를 분석하면 원소랑 이거 질량비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그 선의 위치랑 굵기라고 한 거야. 근데 일단 맞았다고 했는데 굵기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굵기랑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선폭이나 세기라고 말해야 돼. 알겠죠? 다시 볼게요. 자, 원소의 질량비, 흡수선의 세기 선폭 줄칠게. 흡수선의 세기 선폭. 이걸 비교해보면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원소의 밀도가 클수록 별빛의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게. 세기라고 합니다. 세기. 알겠지? 세기가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 알았지? 세기라고 해야 돼. 실제로 이거 수행평가 나왔던 거야. 알겠지? 세기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양의 스펙트럼 한번 봤거든. 그 밑에 있는 그림이야. 과학자들은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수백 개의 흡수선을 찾았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 이름이 프라운호퍼야. 그래서 그 아저씨 이름을 따라서 프라운호퍼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자, 이건 뭐냐면 태양에서 나온 빛을 본 게 아니라 이 태양 안을 들여다본 거야. 태양 안을 들여다보고 이걸 봤더니 그럼 태양 안에 이런 뭔가 이 빛을 흡수하고 있는 원소들이 있나 보다. 그럼 태양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알았냐? 밑에 대기가 수소, 헬륨, 칼슘 등 다양한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대. 알겠지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우주의 원소 분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 헬륨이다. 수소, 헬륨 동그라미. 이걸 어떻게 알았냐? 밑에 우주의 구성 원소를 알아내는 방법. 자, 이제 재밌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쪽 한번 볼게요. 아까 다 얘기를 했어. 자, 빅뱅 우주론을 누가 말했어? 가모프라는 아저씨가 말했는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을 되돌리면 얘네가 한 점에서 시작해서 엄청 큰 폭발이 일어날 거라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거꾸로 시간을 돌린 거야. 그렇게 했더니 약 138억 년 전에 한 점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 줄치고 약 138억 년 전 동그라미 칠게.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된 후 계속 팽창 줄칠게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입니다. 1940년대에 가모프 동그라미. 지금 2025년이니까 지금 아직 100년도 안 됐어. 이걸 발견한 지 100년도 안 됐습니다. 우주의 온도와 밀도 변화.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졌고 밀도는 감소하였다. 줄칠게. 온도는 계속 낮아졌고 줄치고 밀도는 점차 감소 줄치고. 근데 질량은 일정 줄칠게. 밑에 질량은 일정. 아까 호일은 뭐라고 했어? 얘네가 멀어지면 그 사이사이에 자꾸 원소들이 생기니까 밀도가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하고 오히려 질량은 증가한다고 했지? 근데 이게 맞았어? 이게 맞은 증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야. 자, 빅뱅 우주론의 정립. 여러 증거들이 관측됨에 따라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고 있다. 자, 이제 해볼게. 처음에 약 138억 년 전에 자,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는 모두 다 외웁니다. 숫자, 알겠죠? 숫자. 약 138억 년 전에 어떤 고밀도의 어떤 한 점이 있었어. 이 점에서, 이 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점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자, 이 폭발이 이제 빅뱅인 거지. 빅뱅. 대폭발이 있었고
이때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도가 적당한 온도가 돼야 어떤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입자들이 모여서 더 큰 입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건데 지금 온도가 너무너무 높았어. 그래서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지던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우주가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해. 이렇게 커지겠지. 우주가 팽창을 해. 자, 우주가 이렇게 가면서 크기는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밀도는 감소할 거고 온도는 계속 낮아질 거야. 지금 시간이 쭉 가면서 이렇게 변할 거야. 자,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들어, 알았지? 자, 아직 1초도 되지 않은 어떤 시점에 갑자기 이제 요게 조금 식었다 이거야. 처음엔 엄청 뜨거웠는데 요게 아주 조금 식으니까 아주 작은 기본 입자라는 게 생겨난 거야. 기본 입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보다도 더 작은 입자야. 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거야. 이 기본 입자. 자, 기본 입자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애는 쿼크라는 애랑 전자라는 애.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개 있지만 우린 요거만 알면 돼. 자, 쿼크 같은 경우에는 6종이 있는데 이 쿼크가 이제 앞으로 가장 작은 입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가장 작은 입자는 쿼크입니다. 알겠지? 자, 쿼크, 그 다음에 전자. 중학교 때까지는 약간 원자가 제일 작은 것처럼 배운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거부터는 쿼크가 제일 작은 거야. 쿼크 6가지 중에 우리는 2개만 알면 돼. 하나는 위 쿼크, 하나는 아래 쿼크. 영어로는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됩니다. 6가지가 있어. 위, 아래 또 뭐 있더라? 스트렌지, 그 다음에 어디였냐? 어디 써있을 건데? 앞에 있다, 앞에. 위, 아래, 맵시, 야르탄, 꼭대기, 바닥. 영어로 하면 업, 다운, 참, 스트렌지, 탑, 바텀 이렇게 해서 6가지 쿼크가 있어. 자, 야르탄으로 해석한 거 너무 킹받네. 자, 자, 우리 2가지만 알면 돼. 위 쿼크, 다운 쿼크.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알고 있어. 우리 알고 있던 그 전자 걔 맞아. 자, 전자는 한 개당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량을 가져. 자, 얘네도 전기를 띠고 있는데 위 쿼크 같은 경우 플러스 3분의 2만큼의 전기를 띠고 아래 쿼크의 경우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1초도 안 됐다 했지? 1초도 안 된 시점에 기본 입자가 이제 엄청 많이 만들어졌어.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이제 1초, 역시 1초도 안 지나는 시점에 조금 더 식어가지고 이 기본 입자들이 뭉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뭐가 생기냐?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겨. 자, 양성자, 중성자 둘 다 쿼크가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데 자, 양성자의 경우는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1개가 합쳐지면 양성자가 되고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2개가 합쳐지면 중성자가 됩니다. 자, 이거 전하량 한 번 더 해볼게. 양성자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얼마야? 플러스 1, 그렇지. 자, 중성자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뭐야? 이거 어떻게 쓴 거야?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얼마야? 빵, 그렇지. 자,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만큼의 전기를 띠고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띠는 입자와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가 생겨난 거지. 자, 양성자는 이렇게 그릴게요. 중성자는 이렇게 그릴게요. 처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생겼을 당시에는 있잖아. 개수가 비슷했어. 왜냐면 에너지는 충분했거든. 근데 에너지 충분하니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하면 돼? 업코크, 다운코크만 바뀌면 양성자, 중성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면서 요게 만들어지던 초기에는
개수 B가 1대1이었어. 1대1. 왜?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거든. 근데 사실은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아주 약간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약간의 에너지를 방출하면 됐거든. 됐어? 자, 근데 우주에는 에너지가 충분했어. 지금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따끈따끈했거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왔다 갔다 했지만 후기가 되니까 후기라고 해봐야 한 3분? 3분이 되기 직전. 3분이 되기 직전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 계속 식고 있잖아.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고 계속 식으니까 이 중성자를 만들 만한 에너지가 부족해졌어. 그러다 보니 양성자의 개수가 7, 그 다음에 중성자의 개수가 1이 되더라는 거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양성자의 개수가 2, 3, 4, 5, 6, 7, 그 다음에 중성자가 1개. 이렇게 개수비가 7대1이 됐더라는 거야. 근데 이 양성자, 중성자를 하기 전에 이따가 결론은 우리가 원자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수소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수소 원자가 1번이거든. 주기율표에서 1번. 1번인 애들은 이 안에가 플러스 1이고 바깥에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중성이잖아. 근데 이 플러스 1이라는 건 결국엔 뭐야? 양성자 한 개가 원자 핵이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헬륨 원자는 2번이라서 플러스 2여야 되거든. 그러면 양성자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2개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양성자가 2개만 있으면 둘이 플러스니까 붙어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중성자 2개가 이렇게 붙어야 돼. 그래야 얘를 붙여놓을 수가 있어. 됐니? 그래서 수소 원자는 이렇게 생겼고 헬륨 원자는 이렇게 생겼거든. 자, 지금 이거 양성자가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부터 벌써 이거는 뭐야? 수소의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야. 맞지? 수소의 원자핵은 그냥 양성자 하나니까. 수소의 원자핵은 이미 만들어졌고 이제 3분 정도로 지나면 3분 정도가 지나면 이제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 수 있어. 적당히 식어서 또 결합이 가능해지거든. 근데 헬륨의 원자핵 만들려면 최소 중성자가 2개는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2배로 그릴게.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요렇게가 이제 나중에 뭐가 될 거야? 헬륨의 원자핵이 될 거야. 헬륨 원자핵. 그 다음에 요거는 다 하나하나가 수소의 원자핵이 된다고 했지. 자, 그러면 수소 원자핵 때 헬륨 원자핵 개수비를 한번 보자. 개수. 수소 원자핵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만들어지는 동안 헬륨의 원자핵은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개수비만 따지면 12대 1이 돼. 그 다음에 질량비를 따지면 자, 양성자랑 중성자는 어차피 질량이 비슷해. 그러니까 그냥 1이라고 치자. 그러면 1, 2, 3, 4 해가지고 12. 얘는 1, 2, 3, 4에서 4. 약분하면 3대 1. 오! 아까 전에 우리 스펙트럼 분석하면서 뭐라고 했어?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원자의 질량비가 선폭으로 알 수 있는데 3대 1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건 사실 지금 내가 말한 건 가모프가 예상했던 답입니다. 가모프가 예상을 한 거야. 아, 우주가 처음 만들어지고 대폭발이 일어나고 한 3분 정도가 지나잖아? 그러면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될 거야 라고 말한 거야. 그랬는데 진짜로 우주에 있는 별들의 스펙트럼을 딱 봤더니 진짜로 수소랑 헬륨의 원자의 이 질량비가 3대1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측을 했는데 관측이 됐잖아?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게 뭐가 된다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3분이 지났습니다. 자, 3분 후에 아직 이제 온도가 많이 식었어. 많이 식어가지고 한 15K 정도 있습니다. K는 켈빈 온도야. 켈빈 온도. 절대 온도라는 게 있는데 절대 온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시 온도에다가 마이너스 273을 하면 되거든. 근데 어차피 여기 억 단위로 가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대충 10억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지. 3분 동안 식어서 이 정도 된 거야. 그럼 그 전에는 더 뜨거웠다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얘가 15K가 돼가지고 3분 정도 되니까 너무 많이 식었어. 그래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그 전까지는 뜨거워서 결합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랬는데 3분 정도 되니까 많이 식어가지고 이제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져. 자, 그러니까 이 전에는 양성자, 중성자까지만 만들었고 3분이 되고 나서야 뭐가 생긴다고?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전에 양성자가 이미 만들어지던 당시에 뭐가 만들어진 거라고? 수소의 원자핵은 만들어졌어. 자, 이렇게 했는데 아주 멀리에서 뭔가 발생한 빛이 있단 말이야. 그 빛이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 왜냐? 지금 얘네가 다 전기를 띠고 있고 거기다가 여기 뭐야? 전자들도 아이고 파란색 안 돼. 파란색. 자, 여기 있던 전자들도 아직 지들 맘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 근데 빛은 전기가 너무 많으면 거길 지나갈 수가 없어. 다 튕겨져 나가. 근데 얘가 막 튕겨져 나가. 막 아무렇게나 막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가 뿌옇게 보였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 다시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땐 15K여서 헬륨의 원자핵까지 만들 수 있었는데 아직 전자가 이 원자핵에 붙지는 않았어. 플러스 마이너스면 땡겨서 뭔가 붙어야 되는데 아직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 달라붙지 않았어. 그래서 얘네들이 막 맘대로 우주를 돌아다니다 보니 멀리서 오던 빛이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그냥 뿌옇게 보였어. 그래서 이걸 불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38만 년이 지납니다. 38만 년이 지나니까 빅뱅 후 38만 년이야.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니까 이제서야 이 전자들이 힘이 없어졌어. 에너지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아까 헬륨의 원자핵은 아까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여기에 양성자들이 있었지. 자,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달라붙어서 뭐가 만들어져?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긴 전자가 두 개 붙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수소 원자랑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만들어져. 그럼 원자는 중성이잖아. 전기를 안 띠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빛들이 이렇게 그냥 슝 지나갈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이때 발생한 빛이 지금까지도 보여. 이때 지나가서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 빛이 지금까지도 보여. 자, 이때의 온도는 어느 정도 됐냐면 3000K였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3000K 정도의 물체에서 빛이 나가는 정도의 파장으로 얘네가 보였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투명한 우주라고 하고, 자, 이 빛이 계속 퍼져나가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여. 자, 가모프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때 발생한 빛, 이게 우주 전체에 깔려 있을 거고
이게 지금은 우주가 계속 커지면서 파장이 좀 길어져가지고 지금은 한 3K 정도로 보일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단 말이야. 한 3K 정도 물체에서 나오는 정도의 빛으로 보일 거야 라고 예측했어. 그랬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유명한 아저씨가 펜지어스와 일슨, 아마도 두 명이겠지? 이름이 펜지어스와 일슨 아니겠지?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아저씨가 내 생각에는, 이건 정말 내 생각이야 그냥, 아마도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 외계인들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우주에서 오는 신호들을 쫙 보고 있는데 마치 한 3K 정도의 물체에서 오는 것처럼 파장이 우주 전체에서 오더라는 거야. 오,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 아저씨들이 막 책을 막 찾아봤겠지. 과거 자료들을 막 찾아봤는데 가모프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가모프가 말한 게 맞았네. 그리고 이걸 이름을 이 펜지어스 윌슨이 붙여줍니다. 뭐라고?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 우주 전체에 복사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거야. 거의 균일하게, 거의 모든 방향에서 이런 빛이 온다는 거야. 이걸 발견했어. 그러니까 예측했는데 또 관측했잖아. 그럼 뭐가 된다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의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거하고 우주 전체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알겠지? 왜? 예측했는데 관측됐으니까. 알겠지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가 이 3K 정도의 빛으로 보이고 있어. 뭐 옛날에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만 해도 그냥 우주 전체에 다 똑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똑같지는 않아. 똑같진 않고 좀 밀도가 다르긴 하지만 어딘 에너지가 좀 세고 어딘 온도가 좀 낮고 막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 한 3K 정도의 그 빛이 우주에서 계속 오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빅뱅 우주론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책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 35쪽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맨 위에 빅뱅 우주론에서 붉은 2번 한번 봐봐. 빅뱅 우주론의 정리. 여러 증거들이 관측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고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줄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약 3대1 줄치고 그 다음 우주 배경 복사 줄치고.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야. 왜? 예측했는데 관측됐으니까. 자, 35쪽 밑에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줄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입자 줄치고 누구? 쿼크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그림 보면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수는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수와 같다. 줄치게 전자수는 줄치고 양성자 수와 같다. 줄치고. 자, 우리가 2학년 때 원자는 중성이다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뭐라고 해야 돼? 양성자 수와 전자가 같아서 라고 말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밑에 전자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다. 그래서 기본 입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전자는 기본 입자고 마이너스 1만큼의 전기를 가집니다. 밑에 원자핵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잖아. 그래서 양전하를 띈다. 밑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3개의 쿼크로 되어 있다. 아까 3개의 쿼크 얘기했지. 양성자는 업, 다운.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업, 다운, 다운. 자,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왼쪽 쿼크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로 기본 입자에 해당한다. 자, 밑에 빅뱅과 입자의 생성.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가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우주 영도가 낮아졌고 줄쳐. 우주 영도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처음엔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지만 줄쳐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원자가 생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는 수소 헬륨이다. 자, 근데 봐봐. 이제 수소 헬륨 원자 만들어졌으니까 더 무거운 애. 그 다음에 수, 헬, 리, 베니까 뭐 리튬이나 베릴륨도 만들어야지 맞잖아. 그치? 근데 리튬이나 베릴륨 같이 무거운 원자들은 만들 수 없었어. 왜 그러냐? 우주가 계속 식고 있었잖아. 얘네가 적당한 온도가 돼야 결합을 해. 아니면 작은 것들을 합치려면 오히려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 근데 얘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 에너지 많을 때 만들어가지고 괜찮은데 이거보다 더 무거운 옷을 만들려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우주에는 사실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어. 됐어? 처음에는 우주에 수소랑 헬륨밖에 없었어. 알겠죠? 자, 넘겨서 자, 밑에 이제 역사가 나오죠. 내가 말했어. 여기 나온 숫자는 모두 다 외우라고. 자, 빅뱅 약 138억 년 전 동그라미 치고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했다. 줄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 고온 고밀도여야 돼. 빅뱅 직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다. 기본 입자의 생성,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졌고 최초로 쿼크, 전자 등 기본 입자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졌다. 자, 기본 입자 줄치고 쿼크, 전자 동그라미. 근데 이게 아직 1초도 안 된 시점이라고. 빅뱅 한 지 1초도 안 된 시점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양성자, 중성자의 생성. 우주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쿼크 3개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하였으나 그러니까 처음엔 1대1이었는데 점차 중성자에 비해 점차 중성자에 비해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다. 왜 그렇다고?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약간 에너지가 필요한데 식어가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졌어.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때는 원자를 만들지 않았다.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되었다. 그걸 줄칠게. 양성자 동그라미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 줄치고. 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언제 만들어졌다고? 3분. 헬륨 원자핵 동그라미 3분 동그라미 별표쳐. 우주 온도가 10억 K 동그라미. 양성자, 중성자 운동이 느려지면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빅뱅 3분 이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1이었다. 약 3대1 줄칠게. 우주는 팽창하면서 온도가 계속 낮아져.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핵이 거의 생성되지 못했다. 이유가 뭐라고? 줄쳐 온도가 계속 낮아져. 팽창하니까 온도가 계속 낮아졌지? 그럼 에너지가 계속 부족하지?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는 만들 수 없었다. 이거 별표 쳐. 앞에다가 점에다가. 이거는 만약에 서술형 나오면 할 수 있어야 돼. 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자꾸 식으니까 더 무거운 원소의 합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 못했다. 여기에 조그만 글씨로 써있어. 더 무거운 원소의 핵 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온 고밀도의 환경이 지속돼야 한다. 극소량의 리튬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정도에서 우주 초기의 핵 합성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니까 리튬은 조금 만들어졌나 봐. 뜨거울 때. 근데 계속 식으니까 더 무거운 애들은 만들 수 없었다. 자, 37쪽이요. 원자의 생성 빅뱅 후 약 38만 년입니다. 원자 동그라미 38만 년 동그라미.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가 3000K 동그라미. 3000K 정도로 낮아지자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 줄칠게.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 줄치고 중성인 수소 원자 동그라미 헬륨 원자 동그라미. 근데 역시 헬륨 원자보다 무거운 원자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1이 됐다. 왜냐? 전자는 진짜 가벼워서 질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자핵 질량으로 대충 치면 아까도 3대 1이었고 지금도 3대 1이라 이거야. 수소의 원자 모형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헬륨의 원자 모형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서 원자핵을 만들고 그 다음 전자가 2개가 돌고 있죠. 자, 밑에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내가 아까 이거 그려준 거 그거야. 예측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입니다. 헬륨 원자가 생성되기 직전에 개수비가 7대 1이었어. 뭐가?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이걸 2배로 그리니까 이렇게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다 수소의 원자핵이었지. 그래서 개수비 약 12대 1 줄치고 질량비 약 3대 1 줄치고. 그래서 원자핵이나 원자나 뭐 거의 비슷하니까 밑에 원자의 질량도 약 3대 1. 됐죠? 그 밑에 원자의 생성에 따른 우주의 변화. 원자 생성되기 이전에는 지금 원자핵이랑 전자랑 다 분리되어 있고 얘네들이 전기를 띠고 있다 보니까 우주의 온도가 높아서 전자와 원자핵이 붙잡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 전기를 띤 입자는 빛의 진로를 방해했어. 줄칠게. 빛의 진로를 방해. 빛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 그래서 빛이 산란은 이렇게 그냥 흩어졌다는 뜻이야. 빛이 흩어졌어. 그래서 우주는 줄쳐 불투명한 상태 였단 말이야. 근데 원자가 생성됐을 때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여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 원자가 생성되었다. 원자가 생성 줄치고 밑에 중성인 원자는 빛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는데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 밑에 우주 배경 복사 동그라미 치고 발표 치고. 그래서 우주가 투명해졌다. 자, 밑에 우주 배경 복사 빅뱅 후 약 38만 년 우주 온도가 3000K일 때 줄쳐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 그래서 조그만 글씨로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 줄치고 거의 같은 세기 줄치고.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니까 온도가 낮아졌잖아. 그래서 줄쳐 파장이 길어졌다. 온도가 낮아져서 파장이 길어졌다까지 줄칠게.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아까 에너지가 많으면 파장이 짧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식었으니까, 그치? 식었으니까 에너지가 적어졌잖아. 그래서 파장이 길어졌다고. 그래서 지금 관측하면 얼마로 보인다고? 3K 정도로 보인다고. 자, 오른쪽에 그래서 그림이 나와. 우주 배경 복사.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약 3K고 3K 동그라미. 이게 현재 우주의 온도입니다. 3K는 이제 도시로 바꿀 수 있겠다. 그치? 해볼까? 절대 온도가 3K래. 그럼 섭씨 온도가 얼마나 되는 거야? 276이면 되겠네. 맞냐? 뭐가 이상한데? 플러스 273인가? 이렇게 하면 맞지? 자, 그러면 얘가 1, 2 가면 마이너스. 그럼 섭씨 온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270도 정도 되는 거지. 이게 현재 우주 온도입니다. 뭐 그렇대. 현재 우주 온도는 마이너스 270도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막 여름에 지금 거의 30몇 도? 38도? 뭐 36도? 난리 났지 지금. 지금 영국에서는 신호등이 녹고 있대. 너무 뜨거워가지고. 유럽 가지마. 자,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3K 정도이고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왜? 예측했는데 관측됐으니까. 자,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이후 우주의 변화. 수소 헬륨은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난 동안 중력에 의해 모여 별과 은하를 형성하였고 이후 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뭐 그렇대. 자,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수소 헬륨 정도까지밖에 안 만들어졌지만
얘네가 이제 나중에 별도 만들고 은하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왜 이렇게 피곤해? 야, 소다는 한 개 나갔다 오네. 힘을 내, 힘을 내. 자,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별을 나가봐라. 쥐도 적당히 나가야 되는데. 자, 44쪽 볼게요. 아니,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자, 38쪽에 개념 확인 문제에서 위에 핵심 체크만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 보면서 풀어도 돼요. 자, 그래서 1번 빅뱅 우주론 혹은 대폭발 우주론. 그 다음에 2번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뭐했어? 감소했지. 근데 우주의 질량은 일정했어. 물질을 이루는 입자, 물질은 원자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자, 숫자가 똑같으면 같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빅뱅 이후 입자의 생성 순서, 쿼크와 전자가 모여가지고, 뭐야 이게? 쿼크와 전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니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는 뭐다? 수소와 헬륨이죠. 빅뱅 후 약 3분,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뭐가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핵, 헬륨이죠.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면서 3000K로 낮아졌다. 해서 나머지 숙제입니다. 38, 39, 39에도 문제가 있어. Q1, Q2 문제야 이게. 그 다음에 40, 41, 42, 43 이게 다 숙제입니다. 자, 숙제는 뭐라고? 앞에를 절대 보지 않고 푸는 거야. 그리고 풀고 나서 채점을 하는데 틀린 거는 답을 쓰지 않고 채점을 한 다음 틀린 거는 앞에 내용을 보고 고쳐서 다시 채점을 해. 그래서 틀렸으면 그냥 X 쳐갖고 가지고 오면 질문하면 받아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맞았어? 그럼 하트를 하든 별을 하든 마음대로 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44쪽입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조금만 나갈게요. 그러니까 46쪽인 건가. 자, 44쪽에 별. 자, 우주가 있잖아? 우주가 처음에는 다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었어. 그런데 아까 그 우주 배경 복사 그림 한 번만 다시 볼게. 37쪽에 밑에 보면 우주 배경 복사 그림 있어. 37쪽에 오른쪽 밑에. 자, 이 우주 배경 복사 그림을 보면 여기가 조금 빨간 점도 있고 파란 점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자, 이 빨간 점들은 밀도가 커가지고 온도가 높은 부분이고 파란 점들은 밀도가 낮아서 온도가 낮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3K 정도지만 밀도가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달랐단 말이야. 됐죠? 자, 그래서 이 밀도가 큰 부분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성운이 만들어져. 아까 말했지? 성운이 뭐라고? 뭐 기체나 뭐 입자들이 그냥 막 구름처럼 모여있는 거, 구름처럼 보이는 거. 자, 근데 이 중에서
밀도가 큰 한 부분에서 뭐가 생기냐면 중력이 생깁니다. 밀도가 크면 원래 입자들 사이에는 다 당기는 힘이 있거든? 근데 밀도가 크니까 지들끼리 당기는 힘이 엄청 세. 그러면서 주변의 것들을 다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압축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밀도가 커져. 오히려 점점 밀도가 커지고 아까 밀도가 커지면 뭐도 높아진다고? 온도도 높아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계속 온도가 높아져. 주변의 물질들을 다 끌어당기면서 계속 밀도가 커지고 온도가 높아져. 자, 근데 처음에 요 점 여기는 그냥 밀도만 높은 부분이었어. 살짝 주변에 비해서. 밀도가 높은 점에서 여기는 아직 고온은 아니지. 그냥 밀도만 높았는데 자꾸 여기에서 뭔가를 막 잡아당겨. 주변에 있는 것을 막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된다? 밀도가 더 증가할 거고 그러면서 온도가 증가할 거라 이거지. 그러다가 이 온도가 1000만 K까지 되면 이 중심 본도가 1000만 K가 되면 그때부터 얘네가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빛을 내면서 얘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빛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부터를 뭐라고 하냐? 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건 뭐겠어? 아직 별은 아니고 그냥 성운이었고 막 끌어당기던 당시에는 원시별이었을 거고 그 다음 진짜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하면 이때 빛을 낸다고 했지? 자, 이때부터를 별이라고 하고 이 별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주계열성. 자, 별이 사실은 종류가 좀 많아서 그거는 좀 이따가 하고 주계열성이 사실 여기는 제일 중요한 단어야. 자, 한번 볼게. 별의 탄생.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나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주죠.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 가끔 온도가 높은 곳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틀려. 알겠지? 아까 빅뱅 처음 생길 때는 온도가 높았던 게 맞거든? 근데 성운에서 온도가 높았으면 처음부터 온도가 높았으면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탄생했습니다. 성운의 형성, 수소, 헬륨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물질이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커져서 수축이 일어나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무글무글 성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원시별 동그라미 칠게. 왼쪽에 원시별. 성운이 원시별이 돼. 성운은 계속 수축합니다. 그 위에 조그만 글씨 봐봐. 크기가 감소해. 그리고 밀도는 커져. 그러면서 온도가 계속 높아져. 그러면서 얘가 원시별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밑에 원시별은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 동그라미 1000만 K까지 온도가 높아지면 밑에 수소 핵융합 반응 줄칠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럼 그때 뭐가 방출돼? 빛이 방출돼. 그러면 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별 동그라미 주계열성 줄칠게요. 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주계열성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자, 이름에 다 써있어. 수소의 핵이 융합된다는 거야. 아까 수소의 핵이 뭐였어? 양성자 아니야? 기억나니? 아까 전에 원자가 만들어질 당시의 온도가 얼마였지? 3000K였잖아. 그치? 3000K면은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달라붙는다고 했잖아. 근데 이 1000만 K면 어떻게 되겠어? 분리되어 있는 상태야.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자핵이 지들끼리 막 부딪혀. 그래서 원자핵이 양성자잖아. 양성자들이 지들끼리 막 부딪혀. 부딪히고 합쳐지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뭘로 변하냐? 중성자로 변해. 어차피 양성자랑 중성자랑은 비슷한 놈이니까, 그지? 자, 갑자기 헬륨의 원자핵으로 변합니다. 다시 수소 원자핵 4개가 지들이 뭐 부딪히고 합쳐지고 막 하는 과정에서 뭐가 된다고? 헬륨 원자핵 1개로 융합된 거야. 합쳐진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 될 때 질량이 오히려 약간 감소합니다. 질량이 약간 감소해.
뭐 왜 그런지까지 알 필요 없어. 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실제로 이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의 질량을 따로따로 센 다음에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랑 비교해보면 헬륨 원자핵 질량이 더 작거든?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때 질량이 감소해.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한 적 있어. 아인슈타인의 공식이야. E는 MC 제곱이다. MC 스퀘어다. 이 C는 어차피 상수니까 냅두고 자, M이 질량이거든? E가 에너지거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질량이랑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감소한 질량만큼이 뭘로 방출되냐면 빛에너지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어렵지? 어려운 거 맞아. 자, 다시 이제 책 볼게. 별의 특징, 별은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 줄칠게요. 1000만 K 이상이 되면 지금 원자핵이랑 전자랑 분리되어 있는 상태야. 이런 걸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 자, 근데 4개의 수소 원자핵 동그라미, 1개의 헬륨 원자핵 동그라미,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1개의 헬륨의 원자핵을 생성해. 그때 에너지를 방출, 줄치고 수소 핵융합 반응 동그라미 별표. 자, 근데 이렇게 별이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뭐라고 부른다고?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이 주계열성으로 삽니다. 우리 주변에 제일 가까운 별이 누구라고 했어? 태양. 태양도 주계열성입니다. 지금 태양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태양의 중심 온도는 지금 1000만 K 이상이 됐을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뜨겁잖아. 자, 태양이 이렇게 있어. 별이 주계열성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내부는 더 뜨거운데 내부에서는 이게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 왜? 헬륨의 원자핵이 생성이 되면서 여기가 무거워지니까 중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계속 더 잡아당겨지고 있어. 근데 얘가 또 뜨거우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도 생겨. 이 바깥으로 나가고 커지려고 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내부 압력이라고 해. 바깥으로 커지고 싶어하는 힘이 생기고 이 안에서는 자꾸 쪼그라들고 싶어하는 그런 힘이 생겨. 그래서 요 힘이랑 지금 같거든. 그래서 이 별의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별의 크기가 안 변해. 그래서 주계열성인 상태에서는 내부 압력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가 같아서 별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양 봐봐. 쟤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아까 그 수소 원자핵 그림 위에 화살표에 보면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보낸다. 이게 뭐라고?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이런 말이야. 일생의 대부분 줄치고 옆에다 주계열성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 중심에 있는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은 끝나는 겁니다. 자, 밑에 그림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이 될 때 에너지가 발생된다. 자, 오른쪽에 있는 네모칸 수소 4개의 질량보다 헬륨 1개의 질량이 작다. 반응 후에 줄쳐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헬륨이 생성이 돼요. 자, 밑에 별은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 줄쳐 별의 크기가 일정. 만약에 내부 압력이 더 크면 커질 거고 중력이 더 크면 쪼그라들겠지. 근데 똑같으니까 얘가 가만히 있는다 이 말이야. 자, 별의 진화 과정 밑에 별의 진화 원소의 생성. 별의 진화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중심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 자, 모든 별은 사실 요 주계열성에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질량이 태양 정도이거나 아니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크거나에 따라서 일생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
태양 정도인 별 질량이 자, 얘 뭐 중력 수축하고 해가지고 얘가 뭐가 됐어? 주계열성이 됐어. 자, 주계열성이 되면 중심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수소가 자꾸 헬륨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다가 이 중심부에 수소를 다 쓰잖아? 그러면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멈춥니다. 그럼 멈추면 어떻게 되냐? 중력이랑 내부압력이 아까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네가 탁 손을 놔. 그래서 오히려 바깥은 커지고 안에는 쪼그라드는 이런 일이 벌어져. 수소 핵융합 반응을 안 하게 되면 다시 바깥은 커지고 안에는 더 쪼그라들어. 그래서 이 표면 온도가 조금 낮아지고 오히려 이 안쪽은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거든. 자, 이거를 적색 거성이라고 해. 아까 얘 이름은 주계열성이었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뭐가 된다고? 적색 거성이 돼. 자, 그럼 중심부 온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이제 더 무거운 원소의 핵합성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헬륨이 산소라던가 아니면 탄소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제 막 만들어질 수가 있어. 사실은 이 헬륨에서 탄소까지 해볼까?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여기까지 그냥 중간 과정이 다 있어. 다 만들어지는데 특히 얘네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산소, 탄소까지 만들어져. 그러다가 얘는 이제 중력이 막 그렇게 세지 않은 거야. 얘는 최대가 여기야. 요거까지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중심부가 다 탄소로 바뀌잖아. 그러면 터집니다. 왜? 아까 전에 핵융합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핵융합 반응을 하는 동안에는 이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지만 핵융합 반응을 안 하면 바깥은 더 커지고 안에는 더 쪼그라든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원래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없으니까 뽕! 이렇게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심부는 중심부대로 남고 바깥은 뽕! 이렇게 터져. 그래서 일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 얘가 태양이라고 하면 이 주변이 행성일 거 아니야. 그래서 행성 모양의 성문이 생긴다고 해서 행성상성문이라고 해. 행성상 성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애는 백색 외성이라는 게. 자, 이렇게 하면서 수명이 끝납니다. 실제로 우리의 태양이 있잖아. 우리의 태양은 이 상태라고 했잖아. 그치? 자, 수명이 50억 년 남았대. 50억 년 뒤에는 적색 거성이 될 거고 죽을 거야 결국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거야. 알겠죠?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일생이 이렇다. 그래서 얘가 적색 거성이 되면 더 무거운 원소의 핵합성이 만들어진다. 요 안에서 탄소 핵이 만들어지면 이제 끝난다고 알겠지? 자, 그런데 질량이 더 크잖아? 만약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 되잖아? 그러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자, 볼게. 자, 똑같아. 처음에 시작은 얘가 주계열성이었어. 주계열성이라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어. 그래서 수소가 헬륨이 됐어.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중심부가 모두 다 헬륨으로 바뀌면 좀 커지면서 안엔 쪼그라든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성이 돼. 그러면 이제 뭐를 만드냐?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 헬륨이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중심부가 다 탄소로 바뀌었어? 근데 얘는 아직 중력이 세. 그러니까 또 안엔 쪼그라들고 밖은 더 커져. 자, 그러면 이제 뭐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산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산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산소가 막
규소까지 만들 수 있어. 자, 그러고 나서 또 얘가 다 규소로 바뀌면 또 수축하고 더 커져. 그래서 얘는 적색거성이지만 얘는 엄청 커지기 때문에 초거성이라고 말해요. 초거성. 알겠죠? 자, 그리고 산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이제 규소 핵융합 반응을 하겠지? 이거 지금 하는 건 외울 필요 없어. 요 사이는 외울 필요 없어. 자,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자, 그러면 이제 규소가 뭐까지 만들 수 있냐면 철까지 만들 수 있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철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10배 이상이니까 훨씬 더 무거울 수도 있어. 그치? 질량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어. 그럼 중력도 훨씬 더 클 수도 있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철까지만 만듭니다, 모두. 알겠죠? 왜? 이 철의 이 원자 핵이 굉장히 안정하대.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알겠죠? 이제 철까지 만들어져서 중심부가 모두 철로 바뀌면 얘도 죽어. 아까 전에 얘 탄소 되면은 뻥 터져서 죽는다고 했잖아. 얘도 죽어. 얘가 중심부가 철로 다 바뀌면 얘도 폭발을 해. 근데 얘처럼 귀엽게 뽕 터지는 게 아니야. 와가가강 이렇게 터지는 거야. 와가가가강 터지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 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엄청난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거든? 그래서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 철보다 무거운 원소. 예를 들어가지고 금이라던가 뭐 우라늄이라던가 뭐 굴이라던가 이런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 수 있게 돼. 자, 그러면 아까 이 행성상성운 만들 때 여기서 만들어졌던 애들이 뽕 하면서 우주로 퍼져나가서 우주에 섞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초신성 폭발할 때 와가가가 하면서 이제 요 나머지 별 안에 들어있던 애들과 그 다음에 더 무거운 원소들이 또 우주로 막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원래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던 우주에 다른 원소들이 첨가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첨가된 걸로 뭐 만들어? 지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된 거지. 알겠죠? 자,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나서도 중력이 너무 세잖아? 그러면 주변에 있는 빛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여기 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 뭐라고 하지? 블랙홀이라고 해. 중력이 엄청 셌으면 블랙홀이 되는 거고, 요거보다는 조금 덜 셌다. 그러면 중성자로만 되어 있는 중성자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별의 인생이 끝났어요. 힘내! 얼마 안 남았어. 5분 남았어, 5분. 힘내. 자, 요거만 줄만 치고 숙제 얘기하고 갈게요. 자, 45쪽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44쪽에 맨 밑에 써있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주쳐 탄소, 산소까지. 자, 그리고 45쪽에 수소 핵융합 반응할 땐 주기활성.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어 헬륨핵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내부 압력이 약해진다. 중심부는 수축하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중심부 바깥쪽에 수소층을 가열하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별은 팽창하고 커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얘가 커졌으니까 표면 온도가 낮아졌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적색 거성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계속되는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 온도가 1억 K 동그라미 1억 K 정도가 되면 헬륨 원자핵,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탄소, 산소가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중심부의 헬륨이 탄소핵으로 바뀌면 중심부 온도가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상승하지 못해서 줄쳐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중단된 후 별을 바깥쪽으로 팽창하다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성운이 되고 탄소, 산소가 생성된 중심부만 남는다. 그래서 밑에 또 조그만 글씨로 행성상성운 백색배성.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별표치고 10배 이상 동그라미.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의 줄치기야. 자, 수소 핵융합 반응 똑같이 주기활성. 자, 밑에 중력 수축 헬륨 핵융합 반응, 중력 수축 탄소 핵융합 반응 하면서 계속 무거운 애를 만들다가 자, 세 번째 줄에
최종적으로 철까지 생성 줄짓게. 철까지만 생성되는 까다.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안정 줄짓게.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안정. 그리고 얘가 계속 수축하고 커지고 수축하고 커지고 수축하고 커지고 하면서 얘가 뭐가 된다고? 초고성이 돼. 초고성 동그라미. 그러다가 철까지 생성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고 나서 얘가 뭐 한다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와가가가가 이렇게 터진다고. 그래서 맨 밑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 줄치고 초신성 폭발 동그라미. 금, 구리, 우라늄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는데 태양의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별은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지면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다 폭발하면서 초신성이 된다.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된다. 그리고 나서 45쪽에 오른쪽 위에 보면 그 동그라미 4개 있는 게 있고 5개 있는 게 있잖아. 5개 있는 거에 4번 볼게. 3번부터 볼게. 초신성 폭발로 남은 중심부가 수축하여 형성된 중성자로 이루어진 천체가 되거나 아니면 4번 빛조차 탈출하지 못할 정도로 중력이 큰 천체는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마지막 46쪽. 이건 얘기한 거야. 그래서 별에서 중심부에서 만들어졌던 애들이 어떻게 우주에 갔다고? 이 태양 정도인 별은 행성상성을 만들 때 갔고 그 다음에 태양 10배 이상인 애들은 초신성 폭발할 때 갔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46쪽까지 숙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50쪽부터 51쪽, 52쪽까지만 할게요. 52쪽까지 숙제. 수고했습니다. 가도 돼요. 숙제 잘해와. 채점하는 것까지 숙제, 고쳐오는 것까지 숙제. 문제 풀 때 OS 잘하고